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그야말로 박나래 쇼크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에 대한 새로운 폭로들이었습니다. 어제는 갑질, 오늘은 임금 체불, 내일은 성적 스캔들까지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듯 쉴 새 없이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사, 신문사,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이 이슈를 물어뜯으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시끄러웠습니다. 대중은 분노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오롯이 박나래 씨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인격 모독, 무리한 업무 지시, 그리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생활 폭로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박나래 씨는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그 전부가 과연 진실일까요? 한쪽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울려 퍼질 때 진실은 종종 왜곡되거나 묻히기 마련입니다. 박나래 씨가 방송 하차를 선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금,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새롭게 드러난 팩트들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박나래 씨를 무조건적으로 감싸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난들이 과연 정당한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우리가 간과했던 충격적인 반전의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중의 공분을 샀던 돈 문제입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고용주로서의 의무인 4대 보험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며 그녀를 악덕 고용주로 묘사했습니다. 이 주장만 들으면 박나래 씨는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한 파렴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세무 담당자와의 실제 대화 내역을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회계 담당자는 매니저에게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매니저님,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4대 보험을 가입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3.3% 세금만 떼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할까요? 라고 말이죠. 선택권은 분명히 매니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A씨는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한 뒤 결국 4대 보험 미가입을 선택했습니다. 세무사 역시 보통은 4대 보험을 가입하는데 박나래 씨가 매니저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했기에 의아했지만 매니저의 뜻을 따랐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박나래 씨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실수령액을 높이고 싶었던 매니저, 본인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고용주의 갑질로 포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임금 문제도 살펴봅시다.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고 열정페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몸담았던 JDB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입 매니저로 일할 때 받은 월급은 약 1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박나래 씨와 일하며 받은 월급은 무려 34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력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매니저에게 전 직장 대비 2배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착취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악덕 업주의 행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증거는 매니저가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스타일리스트랑 월급이 같은데 괜찮냐며 오히려 미안해하자 매니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 금액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미팅 때 쓸 진행비로도 충분하니 더 줄이셔도 됩니다. 심지어 더 줄여도 된다고 말하는 직원이 과연 임금 체불의 피해자일까요? 돈을 더 챙겨주려 했던 박나래 씨와 괜찮다고 사양했던 매니저, 이 따뜻했던 대화가 어떻게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었는지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던 소위 와인잔 사건과 인격 모독 논란을 아주 상세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물건을 찾지 못하는 매니저들에게 일을 이따위로 할 거면 왜 하냐, 한번 잡돌이 해야겠다라며 폭언을 퍼붓고 외부 스태프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갑질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열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3자, 헤어 및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수많은 연예인을 겪어본 이 베테랑 스태프들은 매니저들의 기사를 보고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매니저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박나래 씨가 물건을 찾느라 매우 다급해 보였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고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투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박나래 씨는 너무 급한 나머지 말을 더듬으며 그거 있잖아요 라고 당황해했고, 스태프들은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자진해서 물건 찾는 것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이 사라지자 불안해하며 내 옆에 좀 있어달라고 부탁했을 뿐 욕설이나 폭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어 원장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27년 경력인데 누군가 하대를 당하는 분위기였다면 바로 알았을 것이다. 도대체 어디가 하대라는 건지 모르겠다. 심지어 매니저들이 퇴사 후 하대를 당했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스태프들은 하대는 무슨 하대야 라며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4명이 모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는데 오직 매니저들만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 과연 누구의 기억이 왜곡된 것일까요? 혹시 자신들의 업무 미숙을 감추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큰 반전은 바로 녹취록에 숨겨져 있습니다. 매니저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박나래가 사과는커녕 3시간 동안 감정 호소만 했고 나는 너무 괴로워서 구토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박나래 씨가 가해자로서 뻔뻔하게 피해자를 압박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공개된 실제 통화 내용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울부짖는 사람은 박나래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매니저였습니다. 녹취 속에서 박나래 씨는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매니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만 울어라. 내일 뭐 하냐? 밥은 먹었냐라며 챙기는 것은 박나래 씨였고 매니저는 내 사랑인데 이 상황이 너무 싫다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는 매니저가 키우는 강아지 복돌이의 병원 진료까지 걱정해주고 매니저가 건강을 해칠까봐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며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매니저가 구토를 했다는 상황 역시 박나래 씨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박나래 씨가 나도 토해, 괜찮아라고 말한 것은 조롱이 아니라 민망해하는 매니저를 위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울었던 상황을 이제 와서 상사가 감정 호소를 하며 나를 괴롭혔다라고 둔갑시킨 이 뻔뻔함, 이 녹취록이야말로 매니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다루기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차량 내 19금 행위 의혹입니다. 폭로자들은 박나래 씨가 차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심지어 앞좌석 시트를 발로 찼다는 디테일까지 묘사하며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박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의 차량 구조상 그리고 그녀의 신체 조건상 매니저가 주장하는 자세나 행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나래 씨 측 역시 스킨십은 있었을지언정 도를 넘는 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폭로의 의도와 인권입니다. 설령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지켜져야 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만천하에 까발려 한 인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이것은 폭로가 아니라 인격살인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법적 공방이 필요한 사안이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미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조롱과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박나래 씨의 명예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박나래 씨 사건을 둘러싼 충격적인 이면과 새로운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구체적인 카톡 증거, 제3자의 목격담, 그리고 본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앞에서 그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불법 주사 의혹 등 명백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누명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거짓과 오해들로 인해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박나래 씨는 이미 방송 하차라는 큰 책임을 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영역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우리 대중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냉정함입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휩쓸려 돌을 던지기 전에 한 번만 더 의심해보고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라며 부디 무분별한 마녀 사냥이 멈추기를 기대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